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기분 좋은 상승부를 마주하고 있네요. 자, 달달한 포인트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금리 인하? 올해 안은 하겠지 뭐. 입니다. 네, 점점 가시권 안에서 멀어지고 있는 금리 인하 기대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내고 있는데요. 시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집중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간밤 전해진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AI 기대감으로 S&P 500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매그니피션스 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들이 혼조세를 나타낸 반면에 러셀 2000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하락 추세를 이어갔고 CNBC의 짐 크레이머 주식 평론가는 이제 빅테크를 테슬라를 제외하고 매그니피션스 6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요, 전달 대비했을 때 0.1% 하락하면서 월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또 10개의 기초 데이터 중에서 6개가 개선되면서 월별 하락폭이 둔화가 되었고, 또 6개월 및 12개월 성장률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고용이나 물가와 같은 각종 지표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면서 페드웨체에서는 3월 금리 인하 전망이 40%대로 주저앉았고요. 또 블룸버그에서 실시한 마켓다이브 펄스 설문조사에서는요. 투자자 가운데 66.4%가 가장 어리석은 트레이딩으로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베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월가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이탈 리서치에서는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급등하지 않는 한 통화정책 완화의 큰 그림은 유지가 될 것이고 또 시기나 인하폭은 단순한 세부사항일 뿐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경기 선행지표로 간주되는 다우존스 운송평균지수는 2.2%나 상승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올해 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간 가운데 1월에 대거 발행된 회사채를 잘 소화해낸 채권 시장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AI 열풍과 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멀어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어제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또 전거래일 급등으로 혼조세를 나타낸 매그니피션트 7을 대신해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가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계속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수는 다소 꼬여있는 수급 상황으로 제대로 된 상승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는 있지만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도 포지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정도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전일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반도체 관련 대형주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가운데 그 빈자리를 전일 조정이 나왔던 2차 전지 섹터가 대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해진 HMM이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금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삼성전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반도체와 AI 섹터에서 테마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반도체 섹터에서는 QRT가 그 단기 과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워트가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대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전에 대장주였던 유니캐스트는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버브 반도체, 에이펙트, 태선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AI 관련주에서는 리노스를 대장으로 해서 브리지텍, 줌인터넷, 그리고 본방송을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에이스 소프트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연구자석 기술 수출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삼화전자가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를 하긴 했지만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따라서 삼화전기, 상신전자, 그리고 동국 RNS와 같은 관련주들이 그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이 다시 테마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대상홀딩스 우선주를 대장으로 해서 그리고 대상 우선주, 그리고 와이더 플래닛, 텔시스, 노을과 같은 특정 정치인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외에 디스플레이 관련주인 그 HB 솔루션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투자지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보안 관련주인 센즈랩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관련주인 EM랩, 그리고 폐렴 관련주로 움직였던 메가이CS가 바닥권에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강력한 테마 형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다라고 테마 동향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는 시간이죠. 록펠러 패밀리 오피스의 셰릴 영 자문의 그 말을 잠시 빌려오자면요. 현재 시장은 완벽함을 가격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둔화세는 지속되어서 올해 안에 반드시 인하될 것이고 또 빠르면 올 3월부터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과 또 빅테크들의 AI 투자로 기술주들의 지난 4분기 실적과 또 올해 실적 가이던스가 양호할 것이라는 것, 또 그리고 이렇게 투자된 AI가 생각보다 짧은 기간 내에 기업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라는 이러한 부분인데요. 자, 완벽함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흠집이 나기 쉽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2024년 증시 대전망을 통해서 버블을 키우던 버블이 터지던 어느 쪽으로 시장이 전개되더라도 바로 따라붙을 수 있도록 계좌를 좀 가볍게 해놓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버블을 키우는 쪽으로 간다라면 일부 해지를 해가면서 따라붙으면 되고요. 또 버블이 터지는 쪽으로 간다라면 채권과 같은 역지수 상품을 잡아가면서 또 좋은 종목들을 추적해 나가면 됩니다. 국내 시장은 아직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전략대로 현금을 일정 부분 확보해 놓으신 분들이라면 조금만 더 시장 흐름을 관찰하면서 기다려주시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 내에서 단기 스윙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좌는 가볍게 그리고 수익은 무겁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가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바닥권 수급주입니다. 네, 역시나 믿을 건 수급이죠. 믿을 만한 수급이 들어와 있고 이제는 날아오를 만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어떤 공략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미국 시장은 신고가를 뚫고 날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국내 시장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 지수들은 상승이 제한된 이러한 가운데 서로 엇박자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또 중소형 테마주들은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이 어려운 상태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본 방송을 통해서 이럴 때마다 추천드리는 섹터가 두 가지가 있죠. 바로 다중 모멘텀 보유주와 바닥권 수급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중 모멘텀 보유주 같은 경우에 섹터 간 순환매가 돌 때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바닥권 수급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세력들이 차분하게 매집해 나가면서 시장이 안정되거나 이슈가 부각되길 기다리는 그러한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여전히 반도체와 AI가 주도하고 있고요. 시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은 이미 바닥 대비 크게 상승한 상태입니다. 소외된 종목들은 철저히 소외되면서 빛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역시 믿을 것은 수급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바닥권에서 누군가 착실하게 매집을 한 흔적이 있는 종목이다라면 시장이 조금만 안정되었을 때 안정된다 하더라도 개인들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재료가 등장하면서 시세를 분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안한 시장 흐름에 대해서 대안으로 바닥권 수급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닥권에서부터 탄탄한 그 수급이 쌓여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바로 LS 네트웍스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LS 그룹 계열의 브랜드 사업이라든가 임대 사업,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LS 네트워크스가 이베스트 투자증권 최대 주주로 올라서기 위해서 막바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LS 전선아시아가 베트남 해저 케이블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또 지난해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기도 했고, 또 최근에 또 초전도체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되면서 또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기도 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초전도체, 거기에 또 2차 전지 상승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중 모멘텀 종목인데다가 또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과거에 초전도체나 해저 케이블 관련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최근에 다시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왔는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서 목표가 6,300원, 손절가 4,1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바닥권 수급주로 LS 네트워크스 받아보겠습니다. 목표가는 6,30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다중 모멘텀 그리고 수급까지 양 날개를 활짝 펼치길 기대해 보도록 하죠.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LT 볼까요? 어제 급등과 오늘의 추가적인 슈팅이 목표가를 시원하게 뚫어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일부 수익을 챙겨도 좋을까요? 네, 최근에는 항상 일부라도 목표가에서 혹은 저항권에서 수익을 챙겨가시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죠. 지금 현 시장에서 윗꼬리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수익은 항상 챙기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ALT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후공정 테스트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온디바이스 AI를 이을 차세대 AI 기술 트렌드로 손꼽히고 있는 온센서 A 기술 상용화에 나섰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제가 목표가를 26,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오늘 목표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목표가 돌파 이후에 윗꼬리가 당연히 저항에서 달릴 수 있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면 빠른 반등 기대하시는 분들은 24,000원 지지라인 체크하시면서 재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상승을 한다라면 26,000원대가 다시 일단 단기적인 저항이다라고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돌파하면서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재매수 공략 포인트는 24,000원 지지라인 체크해 보시고 26,000원까지 추가적인 수익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YIK 볼까요? 이 종목은 목표가를 여러 차례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영역인데요. 여기서 가격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YI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 영역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고,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삼성 이슈로 인해서 시장의 테마가 형성되고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다라는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일단 대응 전략을 드린다라면 항상 시장에서 바닥 대비 많이 상승한 종목입니다. YIK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 대비 120% 정도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보유하면서 홀딩하자는 전략이 아니라 수익 줄 때 챙기고 조정 준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 어제도 예고를 드렸지만 오늘 지금 상황리에 무료 방송 진행 중이시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달달한 수익 더 추가적으로 챙겨주실까요? 네,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자칫 테마 섹터 내에서 엇박자를 타다 보면은 수익보다는 손실을 키우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를 정확하게 사이클을 어떠한 시각으로 봐야 될지, 혹은 또 어떠한 종목을 대장으로 보고 눌림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 아니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오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테마의 대장주 함께 공략하면서 또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오후에도 좋은 종목으로 함께 수익 내드릴 예정이니까 달달한 수익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는 엇박자가 아닌 정박자를 찾아서 위원님과 함께 달달한 수익의 길을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달달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